예, 반갑습니다. 합천보건소 이선입니다. 먼저 차기훈 자유총연맹 합천군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안보교육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보교육에서 우리 김윤철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의 말씀을 하시기로 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제가 부득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 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협 속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자유총연맹 주관의 안보교육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여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끌림이 될 것입니다. 평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주고 계시는 자유총연맹 합천구지의 회원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합천노인의 이천종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모이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이성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다 읽어드리자니 또 회장님이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자총 합천군지의 우리 차기훈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이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이 평소에 참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 또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저쪽 편에는 우리 갑장 신사생들이 또 한 테이블 차지해가 많이 와 계시는 것 같고 또 저는 남아는 분들만 오셨는가 싶었는데 또 이 예쁘신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걱정하기는 자유총연맹 합천군의 이 회원이 적어도 1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좁은 문화예술회관 이 강당에서 어째 이래 많은 분을 수용하겠노 싶어서 또 거기에서 막 뷔페 식사까지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뭐 1층 2층 막 온 복도 막 이래 되려가 싶어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았어요. 딱 자석에 맞을 정도로 딱 오셔가지고 참 그 질서가 있고 참 좋습니다. 이 교육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많이 올까 싶어서 걱정도 되지만 또 이 추운 날씨에 영 사람이 안 오면 어쩌고 이래가 또 걱정을 많이 안 하셨겠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지 하여튼 수고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방송에는 엄청 추울 것이라고 오늘부터 그런데 지금 합천에는 뭐 영상 9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 뭐 많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그 강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준비는 그 유인물로 제가 노트하는 형식으로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뭐 필기할 건 없을 것이고
이야기만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는데 아마 시간이 벌써 이 행사한다고 한 30분 넘어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한번 할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하여튼 저 코로나가 한 3년 이래 덮치는 바람에 안보 교육을 2020년도에 제가 그 전담 강사로 초대를 받고 시작을 하려다가 용주에서 한 번 하고 합천에서 한 번 하고 합천읍에서 한 번 하고 대양면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막 중단을 하고 그 3년 지나서 오늘 이런 교육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지식은 별로 없고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그리고 APEC 거기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지난번 11월 16일부터 2박 4일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참 그 세계 정상들 특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 페루, 칠레, 베트남 등 여러 그 정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참 우리나라 국위를 엄청 선양을 하고 돌아오시자마자 또 이내 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를 가서 지금 엄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계 박람회 개최를 2030년에 어디서 할 것인가를 오늘 저녁에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신청한 나라가 한국은 부산에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탈리아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번호표를 뽑기를 우리 한국이 1번을 뽑았답니다. 오늘 저녁에 투표를 해서 판가름 나는데 세계 182개 나라가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나오는 그 나라가 선정이 되는데 3분의 2 되는 그 표를 받은 나라가 없을 경우에는 1번, 2번, 1등, 2등 한 둘을 가지고 판가름 다시 재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재투표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국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 유치 오늘 투표에서 참 한국이 결정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지금 그 파리에는 우리나라 그 경제 총수들이 총출동회가 가 있고 국무총리부터 뭐 전 우리나라 중요한 그 직에 있는 분들 다 가서 지금 유치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아주 그 보안 유지를 해가면서 선거전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멀리에서 우리도 지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텔레비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연설을 이제 선거 이 홍보를 위해서 누가 연설을 해가지고 많은 그 표를 얻어보겠냐, 한국에는 누가 연설을 할 것인지 하는데 아마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며칠 전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 그걸 발사해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남한을 막
초토화해 보려고 지금 막 설치는데, 이로 인해서 그 만리경 1호를 발사함과 동시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9.19 군사협정을 전면이 아니고 부분 파기한다 선언을 국방장관이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따 요 기회가 왔구나 이래 별미를 탁 잡아가지고 9.19 군사협정 전면 파기를 선언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9.19 우리 군사협정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하고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앞면에 보면은 9.19 군사 합의가 뭐냐 하는 걸 유인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오고 지금 엄청 지금 조금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9.19 이걸 전면 파기를 하고 또 비무장지대 철수했던 GP를 11개 완전히 지금 복원을 했고, 병력 중화하기를 지금 재배치하고 막 이 난리를 치는데, 아하,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날 까인가, 이 어째 보면은 참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있다 소리를 듣고, 지난번 며칠 전에 KBS 11월 19일입니다. KBS 일요진단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KBS 배당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어보고, 그 내용을 요걸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그만 조금 비현행된 택이래. 9.19가 이제 필요 없어졌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9.19가 뭐길래 문재인 정부 때 걸친 9.19를 많이 팔아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 이래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그 유인물에 있는 거입니다. 한번 참고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19일 날 KBS에서 KBS 1 거기에서 대담 방송을 한 게인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은, 9.19 이 군사협정이 언제 생겼느냐, 2018년도에 생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취임을 했느냐, 2017년 5월 9일 날 선거를 해가지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래가 5년 동안 재임했다가 2022년 5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5월 9일 날 끝이 났는데, 이 군사협정 내용 주요한 걸 보면은 2018년 9월에 체결한 이 9.19 협정은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부속 합의로 채택된 그런 내용인데, 그 중요 골자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가 지상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약 5km씩 완충지대를 설정해가지고 이 지대에서는 상대를 겨냥한 포병 사격 훈련이나 야외 기동 훈련 등 이런 군사훈련을 전면 중지를 하기로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에, 바다에서는 서해와 동해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 포사격이나 해군 함정의 해상 기동 훈련을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세 번째로는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같은 고정 항공기의 경우에 분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부 쪽으로는
40km, 서부 쪽으로는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지상과 해상, 공중, 남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지역을 두기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도 발표하고 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 강도하고 일반 선량한 시민하고 협정을 맺은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선량한 시민은 강도 집에 평생 침범을 해서 그 집에 가서 뭐 도둑질하고 뭘 훔쳐올 생각을 안 해요. 하나, 강도 그놈은 언제나 저 집에 무슨 약점만 보이든지 기회만 있으면은 덮쳐가지고 막 조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9.19 협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이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안약을 넣고 눈을 수술을 해서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9.19 협정이래요. 이걸 이래 놓고 우리는 뭐 평화를 자랑하고 이래지는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북한은 공격을 하고 우리는 방어를 한다. 북한은 3,000여 회 도발을 했고 범죄를 저지른다.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은 강도가 유리할까, 시민이 유리하겠는가? 이 야당의 주장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종전보다 훨씬 줄어졌다고 주장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지금도 이제 욕을 파기했기 때문에 북한에 빌미를 줘서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현재 여당 정부는 정치를 이래 해가 되겠느냐. 이제 한국에는 막 전쟁 촉발이 눈앞에 와가 있다. 이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 내용을 한번 보고 텔레비에 쭉 나오는 이런 걸 봐보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느냐. 9.19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 군사 관계라든지 뭐 이 안보 문제 아무런 지식이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만은, 저는 저 군대에도 안 갔어요. 41년생인데 왜 못 갔느냐. 우리 당시 군대에 입대할 그 나이에는 너무 입대할 자원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군인을 뽑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갑종 중에도 특갑종 아니면은 군대 못 갔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만큼 인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인구가 적어가지고 이 군대에 이제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얼종 병종 이런 사람도 가야 될 이런 상태가 왔대. 참 세상이 얼마 안 됐지만 참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교육 하면 꼭 전쟁이라든지 뭐 참 안보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장이나 모든 이 사회에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충실하고 기본이 잘 돼야 안보가 있지. 기본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가지고는 안보고 뭐시고 될 수가 없다.
자유총연맹 이 조직도 아무리 회원이 여러 수천 명 되고 뭐 한다 해도 기본 상태가 기본이 잘못돼 흐트러져 있으면은 아무 힘이 없고 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제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나는 나라를 지킬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기본 정신이 똑바라야 된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해외에 유학 간 학생들이 전부 학업을 그만두고 나라로 귀국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를 건져야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전쟁의 싸움터에 가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전부 귀국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데 전쟁이 났다면 어쩌겠습니까? 유학생이 전쟁 총을 들고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 뽑히 가면 내 죽으니까 어째 내가 비행기표를 타서 어디로 가야 되겠노 하는 그 생각을 할게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군인들하고 한국의 군인들하고 정신 상태를 한번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당백이래요. 이 무엇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총을 못 쏜다 이라. 예. 초세 그 경비하는 사람이 그는 빼르게이 잡으려고 총을 겨루고 있지만 실상 딱 나타났을 때 방아쇠를 당기고 총을 쏴야 될 텐데 겁이 나서 가슴이 뛰어서 방아쇠를 못 당기고 막 엉뚱한 데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암만 당기도 총알이 안 나간다 이기는. 그래서 이 기본이 잘 돼야 된다 하는데 제가 이 기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요. 그 이면에 준비한 게 바로 그입니다. 제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 제가 이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도 거의 다 노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침 여기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자, 이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교육에는 재미가 있고 웃고 박수치고 막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엄숙하고 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조금 이 재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유머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 3년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한 바람에 특히 우리나라에는 생활 문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재래 문화 이런 게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8월 추석 세기 위해서 벌초를 했는데 객지에서 벌초하러 올라가는 사람 참 오지 말았겠어요. 코로나 전염이 되니까 한 분의 객지에서는 벌초하러 오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제발 오지 마라. 벌초하러 온 사람을 코로나 가지고 온 그 나쁜 사람 병균이 온 것처럼 쳐다보면서 막 사람이 피하고 모욕으로 말렸어요. 그런 게 한 3년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벌초하는 사람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금년에는 벌초하는 사람이 잘 안 왔어요. 그래야 벌초해놓고 그 추석을 세는데 추석에도 아이고 한 번에 오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추석에 오지 마라. 이걸 한 3년 해놓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오라 해도 안 와요. 안 오는 그런 게 됐고 그래가 또 이번에 묘사 지내는데 오라고 며칠 날 몇 시에 묘사 지내는데 오너라 했는데 10분의 1도 안 왔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래서 이게 어째 그래 됐냐. 3년 동안에 경험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제사에도 안 가도
아무 뭐 탈나는 게 없고 묘사에 참석을 안 해도 하나도 뭐 집안에 무슨 뭐 사고가 있다든지 뭐 조상이 와서 뭐 데려간다든지 뭐 아무 그런 그게 없고 아 이거 이제 안 가도 괜찮은 기구나 이게 이제 널리 알아지고 이래가지고 참 희한한 현상이 안 됐느냐. 어제 아래도 그 일요일날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묘사를 많이 지냈을 줄 아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중에는 뭐 상당히 그 참 많이 오고 이랬는데 사람이 뭐 영 안 왔어요. 영 안 왔어요. 참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묘사도 점점 없어질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한창 그 묘사나 제사가 잘 유지되고 할 무렵에 머리 좋고 이 참 많이 배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어머니 이번 설에는 우리 애들하고 저 아버지하고 전부 묘사에 이번에 제사에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는 이번 설에 전부 가족 합동이 해외 여행 가기로 계를 들어가지고 못 갑니다. 이번 설은 어쩌든지 어머님 고생 되시지만은 그래 제사 잘 준비해서 그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는 사람도 이제는 손자 뭐 자식들 며느리 자꾸 찾아서 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만원 통장에 계좌이체 시기서 걔네 그거 찾아가지고 제수비 그래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가게네 어머니 그래 아버님하고 잘 제사 모시소 이래 메시지가 딱 왔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대학도 나오고 훌륭하니까 시어머니는 뭐 학교도 못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평소에 이래 참 좀 이래 무섭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메시지를 딱 그래 이제 장문을 보냈는데 메시지 요새는 노인대학에서도 가르치지 한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연세만 해도 뭐 글 잘 알고 휴대폰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눈만 가졌다 하면 이거 안 가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면서도 머리맡에 이래 할머니 할아버지도 머리맡에 대놓고 자는데 딱 보니 시어머니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래 딱 뜯어보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돈 10만원 보내놓고 저거는 해외 여행 간다고 딱 왔어요. 아들이 2남 1녀 3남매인데 그래 시어머니가 뭐냐 됐다 내가 답장을 보내줘야지. 그래 네가 그래 보낸 메시지는 잘 봤다. 그래 이 바쁠 때 그래 뭐 참 아들 공부도 시키야지 돈이 많이 들긴데 윈 돈을 그래 10만원이나 그래 보냈노. 그래 고맙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그 동네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 확장한다고 논이 좀에 들어갔는데 그거 팔한 돈이 150억이다. 그리고 선산 뭐 이랬는데 선산 쪼가리 그거 하나 띠 팔았디만은 200억 받았다. 350억을 너그 3남매 요건 그래 설 제사 때 오면은 그 우리 살았을 때 담은 얼마씩 그래 그 한 해에 돈 100만원씩 그래 갈라주려고 생각했지만 너는 그래 해외 여행 잘 갔다 오느라 제사 뭐 음식은 찌짐이고 무엇이고 전부 내가 힘들지만은 알아서 할 낀게 걱정 말고 그래 해외 여행 잘 갔다 오느라 이 돈은 막 너 저 동생들 둘이 오는 거 거기에 막 갈라줄게 요래 딱 보냈어요. 며느리가 막 이 메시지를 보니까 너희 뒤집이 졌어요. 아이고 350억을 이 막 동생 둘이한테 막 가지고 지는 안 준다 하니까 이게 어이나 당장 막 그걸 딱 답을 내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 보낸 그 메시지는 우리 친정에 보내는 메시지인데 친정 엄마한테 보내기 잘 못 갔습니다. 우리 이번 설에는 막 아들하고 모시고 막 이 손자들도 학원도 안 가고 지금 막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야 된다고 참 난리라서 총동원해서 이번 설에 나갈 긴데 한 번에 어머니 허리가 아픈데 찌진 꽂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가서 전부 다 할 긴게네 한 번에 어머니는 일하지 마이소. 그래도 큰 며느리가 내가 잘 어머니를 보살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에 어머니 우리 이번에는 전부 다 갈 전날 나갈 긴게네 그래야 있어 딱 왔어요.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잘 됐다.
그래 또 답을 딱 냅니다. 아예 안 그래도 그래. 니도 그래 뭐 실수를 했지만 나도 큰 실수를 했다. 내가 150억 뭐 200억 했지만은 그는 만자를 갖다가 억자로 두드려 가지고 그래가 일이 이래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150만 원인데 150억이라 그거 200만 원 캐야 될 걸 200억이라 해서 얼마나 너가 실망스럽겠노. 그래 오냐 그래 어서 와서 그래 니 뭐 일이나 잘해라. 이길 작지만은 이기라도 내가 그래 갈라줄게. 이래 해놓기는 며느리가 뭐 오든 막 그 받고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아이고 내가 죄를 지지 이래 돈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래 내가 막 일 다 하고 뭐 영신세 빼린다 이런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예. 조금은 며느리를 이래 희 잡고 이래 하려면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만은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어쩌든지 조금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는 노인 어른이 되자. 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노인강령이라고 노인회는 노인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행사에 가면은 전부 노인강령을 항상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인강령 안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째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 두 번째는 경로효친 사상과 그 올바른 가족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힘쓰겠다. 세 번째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 요래 3가지 딱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 이래서 제가 이 제목을 쓴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총의 회원이라 하면은 어디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를 가더라도 직장이나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째 되면은 존경을 받겠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그게 한 5가지를 해놨어요. 첫째, 존경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자. 사자성어에도 욕존성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겸손해라. 어깨에 힘주고 거만스럽고 한 사람은 절대 존경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좀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이거는 뭐 어른이고 뭐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네. 또 너희들 말로 그런 소리 하노? 나는 평소에 뭐 잘 하는데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래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잘 하자. 제가 이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은 사람은 인사를 잘 해야 돼. 직장에 젊은 사람이 새로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 들어가면 인사를 잘 할 줄 알아야 인정을 받는다.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젊은 사람이나 누가 인사하는 걸 참 반갑게 잘 받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인사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도 가면은 수의실에 딱 수의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 사장이나 전무나 이래 높은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수의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고 엉뚱한 데로 눈 돌리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서 담배꽁초 하나 들어가지고 꽁초 이게 뭐예요? 너 청소했어 이거? 이래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청소를 막 이래 꽁초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없이 들어가는 상사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인사를 잘 하고 또 하는 인사를 잘 받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옛날에 새마을 교육일 때 가면은 인사를 하는 데서 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인사는 어찌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간에 내가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 학렬이 높거나 낮거나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학렬이 높다든지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은 먼저 딱 보거나 저놈이 인사를 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쫙 꼴찌 보거니라 저놈이 인사를 참 잘 안 한단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거나 어쩌든지 반갑게 친절하게 잘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는 어째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꼭 보면 눈미소 인칭 해놨거든요. 첫자만 따가지고 인사는 반드시 눈을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고 눈 마주치면은 미소를 짓고 썩낸 얼굴을 하면 안 되고 미소를 짓고 소리를 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멘트를 좀 긍정적인 듣기 좋은 소리 한마디를 탁 하면은 참 인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인사 좋은 말 한마디 하려 하다가 아이고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하니 좋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래 기다리던 비가 와서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좋은데 딱 보고 인사하고 좋은 소리 하려 하다가 아이고 네 얼굴이 와 반쪽아리고 영축기 됐네. 오래간만에 만나 막 손을 붙들고 흔들면서 네 얼굴이 와 그래 반쪽아리 됐나 영축기 됐네. 어디 뭐 암이 걸리 있더나.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 어쩌든지 좋은 말로 해야 된다. 병문안 가가지고도 아이고 참 그 얼굴 병원에서 그래 고생을 한다 하지만은 본게내 얼굴이 참 많이 좋아졌다. 곧 회복이 되겠구나. 아이고 이 사람 참 그동안에 욕받았다. 뭐 이래 편한 말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내가 여 도로는 그 여가에 막 연방 엘리베이터에 막 시체를 싣고 나오고 코로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막 연방 막 죽어나가는데 아이고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침대에 있는 그 환자가 아하 다음 내 차례가 돼 있구나 이래가 막 간담이 서늘하대. 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도 좋은 말로 해야 된다. 그래 눈미소 인칭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간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들리지 않도록 얘기하면 안 되고 귀 먹은 사람한테는 좀 큰 소리를 내가지고 인사를 하되 어쩌든지 간단하게 좋은 말을 칭찬의 말 한마디를 딱 하는 게 좋다. 넥타이를 딱 보고 아이고 그래 인사 딱 하고 자네 넥타이 그 색깔 참 어울린다. 그 참 자네 그 얼굴에 잘 맞다. 참 넥타이 그 참 어디 저 롯데 호텔에 가 샀나? 이러면은 참 멋지게 되는데 색깔이 좋다까지 좋은데 또 한마디 돼요. 대구 그 지하철역에 가서 샀나? 이러면 그만 또 그 기분을 잡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면은 박수를 또 한번 쳐야 됩니다. 네. 박수 안 치실 분은 재미가 없어서 그래 박수를 안 치죠. 안 그러면 내 다 아는 소리를 말라고 하노.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든지 박수를 많이 치고 많이 웃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걸 생활화해야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내가 얼굴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깁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박수 쳐야 될 시간에 성을 내고 웃어야 될 시간에 성을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하자. 이거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러한 말이 있고 하지만은 그 큰 대기업에서 한동안 칭찬 운동을 엄청 실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칭찬 그러면 뭐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사람은 칭찬을 들어가면서 큰 사람은 얼굴이 주름살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래 잘 부르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마당에 할때 나올 때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부 5살,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노래 잘 부른다고 막 아버지 내 손 잡고 가서 노인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래서 노래를 많이 불렀더지만은
이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추나 김용님이 이런 사람 전부 뭐 제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손잡고 다니면서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노래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기래요. 그리고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성격은 서천성이 아니고 구천성이라 하는 길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면은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쳐다보는 순간에 살기가 보이고 썩낸 것 같고 날카로워 보이고 이런 사람은 다 평소에 생각을 고려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와 사람 인상을 딱 보면은 아하 저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구나. 아 저분은 경찰서에 무수분 자리에 계시구나. 아하 이분은 검사한 사람이구나. 판사한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군청의 공무원 출신이구나. 딱 보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평생에 그 분위기에 그 근무를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꼴이 변해졌다.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인상은 구천성이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이래 생활하는 사람은 얼굴에 악기가 없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고 짜증내고 아이고 와 이래 비가 와서 이런 놈 아이고 죽겠다 뭐 맛있는 것도 이러면 좀 싱겁게 하면 되겠는데 이 집에는 오면 짭게 한다고 말이지. 이 집 음식이 짭다고 모든 식당의 음식이 모든 사람 이 맛을 어째 맞추겠느냐. 짭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다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내 입만 가지고 짭다 싱겁다 소리를 해살 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라든지 인상 이런 거는 자기 후천성이니까 그걸 개조할 평상시에 참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 이웃에 저 산청이 있습니다. 산청 그 시천이라는 그 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생활하는 아주 어려운 분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어렵게 너무집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래 불쌍하게 너무집 생활하면서 이래 어렵게 살지만 내 자식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국민학교는 산청에서 했지만 중학교를 대구에다가 보냈어요. 대구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너무집 생활하면서 그랬죠. 유학을 보냈는데 요놈이 공부를 얼마나 하기 싫은지 통신표를 받아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그 68명 중에 몇 등이라 딱 그거 했거든요. 이 사람은 68명 중에 68등을 해가지고 통신표를 집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가 봐도 68등 된 통신표를 아버지 앞에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거는 막 생각 안 하고 하하 내가 이래가 되겠네. 아버지가 너무 집 살아가지고 나를 참 잘 이래 만들어 보려고 대구까지 보냈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68명 중에 68등 돼 있는 걸 68명 중에 1등으로 꼰치려고 춤을 바르고 칼로 끌고 고무 지우개로 막 지우고 오만 짓을 해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이래가 종이가 막 닳고 떨리고 해서 건거의 68명 중에 1등으로 꽂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학교 뭐 문 앞에도 못 가고 했지만 그 보면 표가 나거든요. 벌써 얼마나 그걸 꽂히는데 애를 썼는지 막 달아서 엉망진창 돼 있지만은 아버지가 68명 중에 1등 된 통신표를 보고 그래 그거 막 아무 말 없이 이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자네 아들 그래 대구 그래 유학을 보냈는데 자네 아들이 1등 했다면서 그럼 뭐 책거리를 해야지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이 그래 책거리 해야지. 그래 그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돼지 한 마리 키우는 밖에 없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자꾸 아들 1등 했다고 그래 뭐 한 잔 내라 하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그 장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 이놈 아들이 와서 그날 와보니까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막 그 창이 막 이렇게 차려왔겠네. 도저히 아버지 앞에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내가 이거 죽어야지. 나는 이래가 못 산다. 이래가지고 동네 가면은 골짜기 이런데 웅덩이가 많이 했거든요. 언제번 차례 웅덩이에 막 죽으려고 붕덩 빠져보니까 또 썩 물에 떠오르고 또 다부 뛰어가도 또 썩 떠오르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길. 그래 이놈이 새학기처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래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또 대구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놈이 하하 내가 뭐 효도고 불효고 그걸 생각할 적은 없고 아버지가 너무 집 생활하면서 저리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내보고 이 68명 중에 1등 해가지고 이걸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면 필경 아버지가 그를 몰라서가 아니고 고치다는 알면서도 나를 이 참 인정 하고 이래 믿어주는 거 아니겠냐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이래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래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도 놓고 이랬는데 평생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그 통신병곤증 그 죄로 이 사람이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고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아들하고 전부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갔어요. 고향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손자들 데리고 다 가는데 가니까 아버지는 그 마루에서 담배를 한 대 탁 붓고 있고 방에 엄마 있는데 큰절을 하고 그래 이제 꿀에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통신표를 그래 고치고 68명 중에 1등으로 막 고치고 뭐 여기 통신표를 막 그 말 하려고 이제 이래 얘기를 한 게네 밖에 마루에 앉아 담배 붙은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찬서가 내 다 알고 있었다. 이 아들 듣는다. 한 번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지가 막 그 말 다 하려고 그래. 68명 중 뭐 이런 게 찬스가 한 번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한 번에 아들 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하니까 막 이래 얼마나 더 막 이래가 눈물이 팍 쏟아지고 지금 말을 막 깨안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뭐 했지만은 이게 뭐냐. 사람의 칭찬 중에는 말로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고 돈을 줘가지고 아이고 니 그래 수고했다 이러는 것도 있고 직장 같으면 상장을 줘가지고 상패를 줘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다 일 더 열심히 해라 또 감사패 이런 행사할 때 감사패 줘가지고 이런 막 열심히 더 봉사하고 해라고 이게 다 칭찬이거든요. 이 찬석이라는 이 사람의 그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믿고 참 그 못된 짓을 한 걸 참고 이래 지켜봐준 이 말없는 무언의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줬느냐. 그래가 이 아들이 경북대학교 총장을 했고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한 그 사람이 박찬석이라 산청의 출신인데 여러분 박찬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때의 말없는 그 칭찬 덕에 사람이 이래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여기에 저도 그랬을 것이고 내 자식이 통신표를 끌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래 만들어가 68명 중에 1등을 까오면 야 인마 이리 와봐 막 날라갔을 길에 그래 막 후차내고 했으면 그 놈은 깡패가 되기나 물에 빠져 죽었기나 저 서울의 유명한 마을에 깡패 두목이 되었기나 이래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말없이 믿어주고 자식을 그래 계속 그래 학자금 대주고 한 이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객지에 있는 손자나 뭐 이런 애들이 벌초 때나 명절 때 이럴 때 오거들랑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것보다는 어쩌든지 촌에 와서 이래 무시 한 뿌리라도 그 촌에 이래 야간 친거 농약 배추 이것도 듣고 생쌈을 한번 먹어봐라. 이래 한 번에 이어와서 니 공부하지 말고 자연을 이래 체험을 하고 가야지. 니 한 번에 공부하지 말아. 시간 나거들라 할아버지한테 이래 막 날라오느라. 그럼 내가 용돈도 주고 막 낑겨네. 한 번에 너 엄마 막 공부하라 인사도 그런 소리는 너무 그 열받고 하지 말고 막 깝깝하거들라.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느라. 합천의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를 네가 와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 깝깝하니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는 맨날 학원에 가라고 막 이래 군치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학원 따라다니고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막 돈 주고 막 이래 잘 부탁한테 샀지만 니는 막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노래 잘하거들라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콜부 뭐 이런 뭐 바둑 들고도 이런 막 국민학생이 바둑 든다고 막 불이 나고 했지만 바둑잘도 세계 적으로 막 유명한 기사가 되면 얼마나 또 좋으냐. 내 주특기가 뭐냐 이걸 살려가지고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한다 이 길에. 이해되시지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시간이 보면 이제 뭐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 12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 교육을.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살짝 갔다 오셔도 좋고 계속해서 한이 났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1시간 뭐 이래 2시간 앉아 버티는 것도 이것도 큰 운동이래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80을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2시간을 서서 이래 지낸다는 이것도 괜찮은 체력이 괜찮은 겁니다. 그지요? 근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아이고 뭐 허리 아픈데 좀 쉬자 뭐 이러는 보다는 내보고 그래 아이고 강사가 그래 좀 쉬다 해서 이러는 모르겠지만은 앉아 있는 분이 아이고 뭐 쉬자 이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야기가 재미없으니까 막 적당히 일찍 마치자. 내 열에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준비하는 이야기를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좀 다 하고 가는 게 좋겠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은 또 다시 오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긍정적 사고를 가지자.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이 세상 이 일들은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뭐 맛있는 거, 맛이 없는 거 다 이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나는 생각할 때 어디를 가도 저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경로당에도 이렇게 가면은 자 오늘 우리 뭐 날씨도 춥고 한데 어디 저 식당에 내가 한번 저 식사를 한번 주문해가 먹어보자. 뜨뜻하니 뭐 돼지국밥 하나씩 가지고 우리 먹어보자 이러면 옆에서는 아이고 좋습니다 박수 치고 막 그래 하면 당장 돈 내가 막 돼지국밥 그 사람이 사줄 낀데 하필 뭐 사줄라면 돼지국밥이 뭐고 하다못해 뭐 저 돼지 삼겹살 구이라도 뭐 먹든지 아니면 어제 뭐 만두 그거 맛있던데 만두 그거 먹지 돼지국밥은 무슨 돼지국밥. 사람이 입맛이 다틀는데 자기 주관으로 그래 만두 입에도 안 되는 사람 써야 되는데 지 입맛에만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부정형이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어떤 안을 내놓으면 토론을 좀 거쳐가지고 이래가 결정이 되면은 전부 자 뭐 삼겹살 구이 가자 그러면 결정이 나면은 내가 주장하던 그 아니야 이더라도 전부 찬동을 해서 맛있게 먹고 잘 일해 해야 될 텐데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우리 당이 뭐 하는 거 아니면 전부 그건 아니고 이래갖고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어떤 안이 나오든지 하면은 내가 말한 그이 아니더라도 어느 안이 이 우리 단체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이 회원을 위하는 일이냐. 정치하는 사람도 당이 무슨 필요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한테 덕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겠노? 요걸 생각해야 될 텐데 전부 우리 당이 유리한 그걸 생각하고 국민은 뒷전이고 또 지난 어떤 뭐 이런 저는 뭐 정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당의 유리한 그것만 딱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발전하기 힘들고 이 위기가 자꾸 닥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작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총회도 마찬가지고 어쩌든지 발전하려면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막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을 택하되 그 안은 전체 회원한테 줘야 되고 나라에 덕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어떤 그 사가 개최대가 내한테 유리하고 내가 어쩌든지 올해 회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회장도 안 되는 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모든 조직과 이런 단체는 전체가 잘 되는 것이 그런 방향이 좋은 건 아니겠냐 이래서 하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특히 이 조직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산만이 또 참 좋게 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그 방법이 세 가지를 좋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할 세 가지가 뭐냐? 많이 웃고 박수를 많이 치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말만 그럴 게 아니라 내 몸에 빼이도록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돼야 된다. 또 세 가지 좋게 할 게 뭐 있다. 뭘 좋게 해야 되느냐? 좋게 보고 모든 사물을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는 걸 생활화해야 된다. 이 명심보감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이런 소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이 원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명심보감에 뭐라고 해놨느냐? 목불견 인지다이라. 눈은 보되 사람의 넘어 그 단점 그걸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남 좋은 점을 보도록 해라. 사람 눈은 와 두 개가 있노? 하나만 있어도 될 긴데 한쪽 눈은 좋은 걸 보고 한쪽 눈은 나쁜 걸 보는데 나쁜 거 본 거는 못 본 척하고 좋은 거 본 것만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이 불문 인지 비라. 기는 어쩌든지 좋은 소리만 들으라. 아파트에 2층에 뭐 못 받고 하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막 이런 데 신경을 써가고 아래 5층에 막 싸움을 하고 살인사건이 나오고 하는데 밤에 잠 안 자고 5층에 빨래해가 물 내리는 그 소리를 말라고 듣노. 잠자면 될 긴데 부부간에 자는 때 잠을 열심히 자야 될 긴데 옆 사람 그래 남편 코 고는 소리를만 듣고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잠을 열심히 자야 될 긴데 와 남편이나 마누라 코 고는 소리를 그럼 듣고 잠을 안 자고 사람이 자고 나면 막 조금 헐떡고 코 건다고 걱정하느냐. 그러면 코 고는 걸 나사주려고 좀 신경을 써봤느냐. 밤에 잠을 안 자고 왜 옆 사람 어디 출장 가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자면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옆 사람은 코 고는 소리만 듣고 있다 이라. 지가 병이라. 코 고는 사람 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막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꾸로 말하다 보면 그런 현상인데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구례 화엄사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화엄사에 가면 그 108계단이 있는데 그 기둥에 그 비석을 딱 씌워놨는데 처음에 보면 불언 딱 해놨어요. 그게 뭔 소리냐? 내나 요 소리나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왜 말을 안 하냐? 말은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불문 듣지 마라. 와 안 들어. 나쁜 소리는 듣지 말고 좋은 소리만 들으라. 그 다음에 불견 해놨어요. 보지 마라. 와 안 봐. 나쁜 거는 못 본 채 하고
좋은 것만 봐라. 이래야 계단 뭐 딱딱 그 세워놨는데 이런 게 다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힐 그런 소리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 박술신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서 박수 막 그 전념이 이거는 많이 전념되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자. 참 이거 좋은 소리 아닙니까? 말은 하기 쉬워도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 아침으로 그 목욕탕에 일찍 가는 거 목욕탕 문은 여기 보면 이렇게 밀고 이래 가기 그 문이 되는데 무심결에 춥다고 안마 보고 가다 보면 앞 사람이 막 지만 탁 밀고 들어가서 문을 탁 놔보면 딱 와서 피고면은 그 마지막 막 직사래 직사. 예? 나는 그 마지막 다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문을 딱 밀고 들어가서 다음 사람이 오면 인계를 해줘야 안전하게 될 텐데 남아 놔보면 싹 들어오는 사람 탁 치면은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인데 하여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캄캄한 검은 날 그 밤에 등불을 들어갑니다. 예. 장님이 등불을 들어가는데 그 청년이 보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은 앞을 못 보가 한데 등불이 뭐 필요합니까? 밤이고 낮이고 아무 등불이 필요 없지 싶은데 불편하게 뭐 때문에 등불을 들고 그래 오십니까? 하니까 내가 내 앞을 보려고 등불을 든 것이 아니고 저쪽에 오는 상대가 나를 못 보고 나를 받아보든지 그 사람이 혹시 다칠까 싶어서 내가 등불을 들고 간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고 어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보통 60명이었어요. 60명 중에 학생 하나가 매일 아침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아무개요 앞으로 나와. 니는 매일 지각을 하는데 지각하는 게 얼마나 나쁘다고 선생님이 그리 말을 했는데도 매일 아침 니는 지각을 하니 일 좀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해철이가 와. 이래가 다리를 꺼져게 막 장단지를 쎄 또리를 패는데 피가 나도록 팼어요. 패본께는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더 팹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패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참 패다 보면 막 엄청 똑하게 패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취미가 때리는 취미가 있는 선생도 있었어요. 그래 막 엄청 비가 나도록 때리가 했는데 이는 다음 또 네가 지각을 하면은 그때는 너는 그만두지 않는다. 딱 이래 됐는데 그래 이 며칠 날 다음날 또 봐요. 다음날 또 여름이 지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도 역시 딱 그 시간에 지각을 하고 그런데 우연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보니까 그 학생이 휠체어에다 참 피골이 상접한 노인 할아버지를 꼭 딱 태워가지고 그 요양시설 거리로 아침에 들어간다. 시설에는 아침에 8시에 딱 입소해가지고 저녁 이제 5시 되면 나가는 낮에만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 이 학생이 그런 할배를 그 휠체어에 끌고 들어가는 걸 그 선생님이 봤어요. 분명 어제 내가 두드릴 팬 그놈인데 보니 지금 아버지 같은데 영마 영감이 죽게 돼 있어. 그래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엄마도 없고 지금 아버지하고 둘이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요새야 뭐 생활 극빈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이 학생이 둘이 살면서 지가 살림 살고 빨래하고 밥하고 자기 아버지를 그래 보살피면서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학교 오는 그때 모시고 와서 그 시설에 아버지를 맡기고 학교 마치면은 또 시설에 가서 아버지를 휠체어 모시고 집에 가고 또 집에 가 밥하고 빨래하고 이래 하는 다른 걸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래 그 다음날 안보길이 나오더라. 이랬는데 이 학생은 또 이제 도리를 팰 줄 알고 다리를 꺼지고 탁 앞에 서니까 선생님이 해초리를 그 학생한테 탁 주면서 선생님이 다리를 꺼지고 서가지고 네가 내 다리에 피가 나도록 좀 때리라. 어느 날 니를 지각한다고 내가 그리 많이 패고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알아봤으면 안 했을 텐데 네가 아버지를 그래 봉양을 잘하고 어렵게 참 그래 살아가는 내가 미처 그걸 몰랐는데 나를 용서를 해다오 이러면서 막 나를 때리는데 그 소리에 학생이 또 너무 감동해가지고 선생과 학생이 막 움켜 이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그 참회를 했는지. 그래 이 학생은 그때 선생님의 그 참지를 알아주는 그런 감격에 또 너무 또 그걸 많이 뉘우치고 이래가지고 그 학생이 자라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그 선생님 그런 남을 살피는 그것만 있었으면 그런 을 배워하는 게 없었을 텐데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학생은 또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다 뭐 한두 차례 다 맞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패던 그 선생님이 기억이 참 나요.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래 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오해가 있는 사람이래. 근데 아무 뭐 관심이 없고 뭐 잘해도 뭐 아무 반응이 없고 뭐 밥을 맛있게 해줘도 맛있다 소리도 안 하고 뭐 반찬이 없어도 반찬 없다 소리도 안 하고 이래 하는 거는 저 직장에 보면 징계 보면 그 뭐랍니까? 그 아무 보직 없이 하는 걸 뭐랍니까?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래 그걸 무관심 하는 것만 지금 나쁜 게 없거든요. 무관심 하는 그거는 한장 대치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 가장 불행한 일이라. 그래서 부부간에도 간섭을 하고 좀 이래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자. 예, 이 참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라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제? 그러나 이 남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이래 하면은 안 된다. 그 대신에 또 베풀며 우리가 살아보자. 제가 특히 노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이 욕심 중에도 참 무서운 욕심이 뭐냐? 돈 욕심, 또 일 욕심, 특히 이 시골 이런 데는 일 욕심 이게 무섭고 명예 욕심, 예, 또 음식 욕심, 식탐 그런 게 있어서는 참 이 어려운 길인데 여러분들 돈 욕심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남하는 사람이 너무 돈 욕심을 내려도 조금 그렇다. 저기 호스피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큰 병원에 가면은 말기 암 환자들 간병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이제 봉사하는 사람을 호스피스라 이러는데 보면은 합천 같은 작은 병원에는 없고 큰 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한 가정에 남매를 키우면서 남편은 대학 교수고 참 아주 상류층으로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이래 오래 살아가다가 남편은 세상을 떠고 또 자녀 둘이는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 하니까 부인 혼자서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활도 연금 타고 하니까 여유가 있고 이래서 호스피스 그걸 자원해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이 보통 사람은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참말로 봉사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호스피스를 자원했는데 말기 암 환자인데 너무 불쌍하고 참 막 거의 갈 날이 다 된 그런 할아버지가 자기 담당이 되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고 외로운 사람인데 이 호스피스가 얼마나 걱정이 정성을 다하고 오셨던지 참 기도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또 한번 노래도 불러주고 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해주니까 사랑을 모르고 참 늙어간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아줌마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이랬어요. 그래 이 아줌마 생각할 때는 기가 차는 거야. 이래 내일 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내보고 결혼을 해달라 하니까 너무 기가 찬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 자 영감 남편도 돌아가고 없고 아들은 외국 유학 가고 없고 내 혼자 이래 사는데 아이고 이 죽어가는 사람 소풀이로 내가 해줘도 안 괜찮겠냐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 소이라면 내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막 서둘러 가지고 변호사 오락해가지고 막 혼인신고를 막 하는 길이에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혼인신고를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루 만에 막 전부 다 하고 도장 찍고 다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 이제 이 생활하는데 참 안 그래도 남편 이상으로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나 신고까지 해서 이제 낭패났어요. 영감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다행히 그래도 한 달을 지나니까 이 환자가 그만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너무 그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참 그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참 남편이 돌아간 이상으로 슬픔에 이래 장례를 잘 모셨는데 한 달 지내고 나니까 집에 등기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딱 보니까 법원에서 왔는데 아이고 돌아가신 그 남편의 그 저금해 놓은 재산이 150억이 있는데 이걸 상속받을 그 서류를 해가 오시오 이래 됐어요. 그럼 뭐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불쌍한 사람하고 결혼했더니만 그 사람이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 150억이 은행 예금 통장에 딱 들어있었는 거라. 그래 참 가서 참 너무나 뜻밖의 그 횡재가 나와가지고 그걸 해서 그 사람이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큰 봉사를 이래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 갑니까? 아무 보수고 바람 없이 참 순수한 봉사를 했는데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그 착한 사람한테 이런 횡재가 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내 아들한테 재산을 주기가 안 하고 그 전액을 자선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동이 갑니까? 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나도 한 푼 안 쓰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오히려 내 재산 보태가 나도 그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그거 찾아서 어때 말기 암 환자 큰 병원에 그런데 말이야 한번 싹 찾아다니면서 내가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은 나는 150억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억 정도라도 아니 1억 정도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한번 찾아다니다 보면 아하 잘못하면은 1억 빚을 진 사람이 딱 올지도 모른다 이거.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찾아 나서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너무 아까 내가 참 얘기 안 했다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아주 지극하면은 하늘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좋은 사례 이야기만 듣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낭패가 난다. 하늘이 할 수 있도록 참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일도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저쪽에 노인대학 나오신 분들이 박수는 확실히 잘 치시니 저 따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일욕심이 정말 이 농촌에는 특히 합천 무섭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참 많이 더워가지고 군에서 자동차로 다니면서 지금 이 한더위에는 일하지 말고 좀 쉼터에 가서 좀 쉬다가 나중에 해그름에 일 좀 하세요. 삼성 아무리 방송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갑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계속 새벽부터 고추를 몇백 평 심어놓으면 빨갛게 있으니까 딴 일 밥도 먹기 싫어요.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 그래 어느 날 밤낮으로 이 고추를 따도 너무 많이 심어놓으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래 고추밭에서 부부가 나가는 분이 고추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가 부인이 배가 아파가 돌돌 굽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돌돌 굽는데 고추 그거 좀 내빌 때 이제 아파 죽어가는 부인 빨리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고추 따면서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빨리. 에이? 그럼 택시를 불러 가야 빨리 갈 텐데 우리 버스 시간 맞춰 가려면 아직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럼 또 자기는 고추 따고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 할매는 혼자 병원에 간다고 내려가가지고 차 기다려가지고 그래 버스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럴 때 고추 다 팔아간 돈 가지고 택시 한번 타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쓰려고 돈을 버리고 고추 심었는데 왜 택시 그걸 못 타느냐 이라 참 불쌍하지요. 그래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진찰을 딱 하니까 의사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할매 괜찮습니다. 12지장에 염증이 좀 있는데 약 요거 한 몽달 자시고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만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래 안심이 됐어요. 그래 이제 안심이 되니까 또 이제 택시 탈 필요 없고 막 버스를 타고 해가 질 무렵에 그래 가서 또 밭에 그때까지 또 영감은 고추 딸 때 매달리가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그래 살아오기를 바랬겠지. 그래 이제 밭에 가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그래 부인을 보고는 그래 병원에 가니 뭐라 그러더노 반가워가지고 그래 병원 의사가 뭐라 그러더노 하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가 12지장에 염증이 있다 그런 그 소리를 1년 먹었어요. 이 할매가 그래 말한다 그런 게 12머지에 염증이 있다 그러는데 장 묻고 주사 맞으면 맞다 그러더라. 이래 얘기하는데 이 할매가 뭐라 그러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젊을 때부터 그렇지 밝기 사고 하지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격이 없어요. 네? 또 이런 소리 하고 또 밖에 가가지고 아이고 노인회장 그 사람은 시사이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웃으려고 하는 소리니까 이럴 때는 실컷 웃고 박수를 저절로 쳐야 돼요. 또 박수를 치라 든다고 박수 치고 이래갖고는 그래 재미도 낫지. 웃음 소리를 하면 박수를 치고 정신이 없어야지 그죠. 그래야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도 열심히 꼬치를 따고 있다는데 하여튼 안 아프고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과로가 뭐고 이랬는데 의사 하는 소리는 옛날에 황수관 유명한 강사 그 사람은 한 번에 과로하지 마라 가져하지 마라 하지만 과로가 뭐냐 과로 이꼬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과로다. 그런데 참 일 욕심 없앨 수가 없어요. 밤에다가도 한 골 남았으면 아무리 얻어도 요거 맞아 매야지. 벌쳐도 딱 하다가 한 기 남아있으면 비가 와도 해가 저물도 아이고 요거 맞아 하고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맞아 하다 보면은 거기 과로가 돼가 사고가 되는데 하여튼 과로를 하지 말고 일 욕심을 좀 버리자. 예.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지요? 예. 네. 그런데 저 베풀며 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말은 좋지만은 참 베풀기가 힘듭니다. 여 밑에 보면은 무죄 칠시 해놨는데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다른 사람은 다 이 보면은 돈도 잘 벌이고 직장에도 뭐 월급을 많이 받고 다 잘 살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못 삽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 자네는 많이 베풀지 못해서 그렇다. 나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뭘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한께는 아무리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7가지는 다 베풀 수 있다. 그게 뭐냐? 이 첫째 하나는 화한시다.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이 환하게 밝은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것도 베품이고, 다음에는 안시, 눈 한자. 눈을 사람을 대할 때 독한 눈을 쳐다보고 썩낸 얼굴로 썩낸 눈으로 이래 하지 말고 편안한 눈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도 큰 베품이고, 언시, 말씀 언자. 남하고 이 대화를 할 때 좋은 말로 해야 되겠는데 뭐 때문에 나쁜 소리를 하며 쌍소리를 하고 그래 험한 소리를 많이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로 남을 대하는 것이 그것도 큰 베품이다. 마음심자, 심시, 마음을 항상 남을 위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해야 되겠는데 용심을 가지고 남이 못되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이게 심시야. 다음에는 신시, 모험신자. 나는 돈은 없지만은 기름사가 나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몸으로 가서 떼우는 거. 그 집에 심부름 해주고 어려움 있을 때는 거기에 뭐 설거지도 해주고 하여튼 내 몸으로 떼우는 그런 것도 큰 베품이다. 그 다음에 자시, 앉을 자리 뭐 하나 잡았다 하면은 요새 안 놔주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뭐 군수, 선거의원들 더 전부 다 한 번 했다 하면은 2선, 3선, 4선 막 계속 출마하는데 이 잘 돼가 당선이 되면 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고 떨어지면은 그 순간에 막 고부러져가지고 막 가는 사람도 세고 이런데 욕심을, 자리 욕심을 좀 이래 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찰시는 살필 찰자. 경찰서 할 때 찰자인데 살필 찰자. 뭐든지 상대방이 내한테 도와줘라 소리를 안 해도 내가 봐가지고 아 이런 걸 도와주면 좋겠구나 하면 목마르다 싶으면 물을 한 잔 탁 주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뭘 이마다실 걸 좀 준다든지 이런 게 그 살필 찰시라. 이런 7가지가 아무리 그 재산이 없고 해도 내가 베풀 수 있는 무죄 칠시, 불가에서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갑니다. 근데 12시 안 되면은 밥 안 준답니다. 다음에 이제 여행 사례인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성이면 감척이라.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 요새 뭐 효자라는 이런 말은 뭐 없어질지 오래됩니다만은 참 효열 가문이 약간 뭐 참 많지만은 그 책자에 나오는 데 보면 현풍각시가 많이 나오고 명심보감에 나오는 소리를 제가 여기에 안내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주 도시 성이 그리 많지는 않고 하천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성주 도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성주 수run이라는 그 골짜기에 참 그 어렵게 사는 분이 있었는데 화전민이라는 수철을 뽑아가지고 시장에 가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분이 노모를 엄청 정성스럽게 잘 모셔가지고 효자가 된 사람인데 항상 수철 시장에 가서 뽑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선을 사서 어머니께 반찬을 해드리고 이랬는데 하루는 숯이 도저히 안 팔리고 해가 지도록 숯이 안 팔려가지고 늦게 해가 지고 나서 숯을 팔고 생선을 사서 이제 찌개에다가 얹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데 꼴짝꼴짝 그 시골 성주읍에서 시골까지 가려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늦게 출발하면 이제 밤중이 돼.
아하, 내가 오늘 이 생선은 집에 가서 저녁 반찬을 도저히 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일찍 안 되겠고, 그러나 막 급히 달려서 간다고 집에 가는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막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찌개에 실어놓은 생선을 막 물고 날아가 붙어요. 그래 이 사람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반찬 해드리려고 사는 이 생선을 독수리가 물어가 붙어요. 이거 짜겠노 하고 울면서 집에 가니까 이미 독수리가 자기 마당에 턱 물을 넣어놔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그걸 딱 줘서 씻어서 굽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이미 해드리고 밤중에 집에 들어가니까 다 반찬 다 해 먹고 했더라. 이 뭐냐, 하늘이 이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는 효자한테 네가 지금 가고는 도저히 안 됐게 내가 갖다 줄게. 그 독수리를 시켜가지고 집에 생선을 갖다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또 하루는 엄마가 홍시가 먹고 싶어가지고 얘야 내가 이 홍시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요새 같으면 냉장고 뭐 슈퍼 뭐 마트 이런 데 가면 꽉 찼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제? 그래 이 홍시를 감나무인 데마다 찾아가 그 동네에 홍시 있는 집이 없나 또 도저히 없는데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홍시 찾아 헤매는 그 아들 앞에 호랑이가 꼬리를 척척 치는데 이 타라솔을 그래 딱 타보니까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꼴짝꼴짝 막 날라서 막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딱 내려놓고 호랑이를 가봤어요. 그래 아이고 그 집에 사연을 얘기하고 내가 좀 자고 가도록 해둬라 이러니까 마침 그 집이 제삿날이라 그래 제사 지내고 제사밥을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홍시가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래 해서 이래 오게 됐다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이 홍시가 우리 제사 때 쓰려고 해놨는데 금년에는 너무 홍시가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시오. 한 보따리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딘지만 꼴짝에 호랑이 등에 타고 오나니 어딘지를 모르는데 호랑이가 또 와가지고 딱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서 타라. 그래 타고 막 집에 날라서 와서 자기 엄마한테 홍시를 갖다 드리니까 그걸 자시고 천수를 다하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명심보감 효행편 속편에 그 보면은 요 사연이 딱 나와 있어요. 집에 명심보감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죠. 안 그러면 책방에 한번 보면은 딱 그 속편에 딱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빼고 지혜로운 효녀 이야기. 이거는 또 조금 이제 현대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성은 20살 넘어가면은 아이고 너무 관연한 그 처녀가 막 노처녀라 이래가지고 시집가기 힘든다 이랬어요. 20살 안에 결혼해야지. 18세 되면 그 최고 좋은 정년기고 20살 넘어가면은 관연해가지고 결혼하기 힘든다 했어요. 그래 이 옛날에 어려운 그 가정에 너무 밥도 못 먹고 불쌍하게 자라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딸이 알 수가 없어서 저걸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배라도 부르게 좀 잘 먹고 부잣집에 가서 잘 살고 결혼을 일찍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2살에 이 딸을 부잣집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집에서는 뭐 밥하고 뭐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이 어린애 같은 걸 시집을 보내놨는데 부모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저히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저녁만 되면 이 쫓기 오는 거 하시고 내다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겨울에 딸 사는 집에 한번 기다보러 갔습니다. 이 겨울에 콧바지에다가 불망막 걸치가지고 이래 이제 갔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사돈집에서 얼마나 반갑게 이래가지고 반가운 사돈이 올 때는 옛날에는 신발도 거꾸로 일부러 신어가지고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뭐 이래 한다 했거든요. 그래 이제 사돈집에서 진수성찬 차려서 막 대접을 하니까 평소 잘 못 먹던 분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밤에 막 저녁에 막 살살 하는 거를 배가 막 노성을 하고 난리 치는데
옷바지에다가 그래 막 설사가 나와 하니까 옷에 막 실수를 했어요. 사돈집에 가가지고 이 큰일 났어요. 안에 뭐 요새는 팬티 입고 속옷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팬티가 없었거든요. 에? 그래야 막 옷에다가 막 이래 엉망돼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벗어가지고 문 앞에 돌돌 말아서 딱 놔놨는데 그 집에 개가 강아지가 와가지고 끌고 가서 막 엉망진창 다 뜯어버리고 막 이래 됐어요. 그래 이제 새벽 되니까 이 큰일 났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고 이 어째야 되겠노. 그래 이제 밖에 문을 싹 보니까 빨래줄에 옷이 하나 걸려있는데 뭐 바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놈을 걷어와서 딱 입었어요. 입고 이제 있는데 도저히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일어나기 전에 내가 도망을 가야지. 이랬는데 사돈집에 그 낯선 집에 주땅도 부고 막 이렇게 그만 나오다가 도망가려고 나오다가 막 구부러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필 그 옷이 안사돈 속옷이라 속옷이 밑에 막 다 터진 긴데 막 구부러져가지고 이래 엎어져가 이제 보이면 그 밑에 타진 거기에 막 남자 바깥사돈 막 오만 나올 기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낭패가 났어요. 그래야 근데 아이고야 이 모습을 보고 또 하필 그 한사돈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빨래줄에 걸어 나온 내 이 속바지가 없었는데 이 무슨 도둑놈이 여자 이 속바지를 훔쳐가는 도둑이 있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한때 막 이러다 보니 영감 저 바깥사돈도 나오고 저 딸도 알게 돼 나오고 이랬는데 딸이 보니 막 큰일 났거든. 아버지가 막 이래 실수를 해가지고 막 전부 나올 기 다 나와 있고 막 온 실수를 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이 막 낭패 났어요. 그래 어이구 사도님이 이게 무슨 모습이고 아이고 막 이 낭패가 났다 했는데 그때 사이 12살 먹는 딸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와 이렇습니까? 그 몹쓸 점쟁이한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와서 이래 실수를 하구나.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래 사랑받고 참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딸 잘 살으라고 아버지가 점쟁이 말 듣고 이래 세상에 와서 이래 실수를 해주고 안 이래도 내가 잘 살긴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잘 살긴데 이런 아버지 어디 있냐고 아버지 어서 일나 있어 막 이래 막 붙들고 막 울고 이렇게 사돈이 가만히 생각해 아하 이 사돈이 딸 잘 살으라고 점쟁이 말을 듣고 일부러 이랬구나. 일침 고마운 이런 사돈이 어디 있노? 어서 저 아래 가서 막 저 옷 좀 내오더래 이래가지고 명주로 된 그 바지 핫바지하고 막 가서 새로 갈아입히가 그래 대접을 잘 받고 이래는데 그 이 딸이 나이 어리지만은 그런 지혜를 탁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몸에 나고 이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나이 들고 대학 나오고 참 이런 딸 같으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막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혼해야 되고 도저히 나는 책수로서 이 동네 못 산다. 또 아버지는 나는 이제 막 놈이다. 이래가 도망갈 사람이 쎄는데 이래 지혜를 발휘한 이 딸이 참말로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하지요. 네. 나도 이런 일을 한번 당해보면 내 요래 해봐야지. 하지만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나 이제. 하여튼 참 감명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냐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돼가는데, 자, 여기에 사람의 수명은 125세 시대, 이거는 합천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125세 시대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125살을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제가 합천 노인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우째하면은 125살까지 살 수가 있노? 그래 9988231이요 줄여가지고 이랬는데 이 소리는 바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다가 2, 3일 정도 아프더라 해도 일어나가지고 25년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 125살 합천에서 어쩌든지 9988231이요 이 소리를 널리 퍼뜨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소리로 해서 125살까지 잘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젊어지는 건배구호 해놨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새 어딜 가도 행사에 가면 건배해가지고 주로 막 위하여 이러는데 만나는 그 소리만 할 거 있느냐. 우리 저 건배구호를 좀 새롭게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 백두산 이거는 그 며칠 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이 소개를 한 이야기라요. 청바지하고 자 오늘 이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올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건배구호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산에 다니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백두산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백두산! 백두산! 뼈는 안 하네. 자, 새로 다 함께 백두산! 백두산! 자, 한잔 완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샷이라 한다고 해서 절대 이걸 한 목 다 마시면은 간다 이랬다. 제발 그 건배 그 할 때 완샷해도 입만 딱 대고 박수를 다 같이 치도록 분위기 마감서 딱 해야지. 절대 완샷 다 마시면 아무것도 안 먹고 완샷하면 가니까 항상 입맛을 다시고 속을 좀 안정시키 가지고 한 잔 두 잔 이래 자세야 건강에 이상이 없다. 아시겠지요? 요 밑에 건배구호는 여러분들 한번 그래 해보시고 위하여보다는 재밌는 거 오늘 한번 해보면 손자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참 어르신 세련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딱 2시간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맞춘 것 같고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참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올 겨울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